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게 종목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원자산운용의 강기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나요? 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폭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저희가 또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우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뭐 각종 피해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폐기물 처리 수요가 증가할 기대감 때문에 최근 폐기물 관련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태형건설이라는 기업인데 브랜드 대시양을 보유한 건설 부문, 그리고 성장 산업인 환경 부문, SBS로 방송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현재의 태형건설이 그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데 건설 사업 부문인 태형건설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부문은 TY홀딩스로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또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군이죠. 폐기물 관련주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또 태형건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태형건설, 건설 종목이고 또 대시양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주요 사업 부문이 일단 그 상호명 자체가 건설이라서 건설 부문이 주력인데 네. 지금 현재 건설 산업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년 저평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PER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밸류의 이유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그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형건설의 건설 부문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사업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리고 분양 수익 비중 증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눈에 띄게 건설 부문이 그 수익성이 증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는 매년 7,000세대 이상을 분양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자체 사업 비중만 3,000세대급으로 그 2022년까지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형건설 지금 방금 투표를 통해 보셨다시피 매출 비중의 한 70%가 건설 부분인데 만년 적자를 좀 면치 못했는데 2016년부터는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건설 부분 이외에 또 SBS 방송 부문과 또 환경 부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SBS는 일단 그 방송 산업에 속해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군이 경쟁 심화랑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JTBC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S를 출범했습니다. SBS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의 환경 부문은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이 담당하고 있고 이 사업부는 수처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폐기물 사업 부분에서 또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TSK 코퍼레이션이 폐기물 처리를 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형건설을 가지고 오신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TSK 코퍼레이션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최근에 또 전반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산업들이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폐기물을 보시면 크게 생활 폐기물이랑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는 폐기물 처리 방법은 재활용 비중이 86%, 소각 6%, 매립 8%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산업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폐기물 처리 가능량은 부족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처리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또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또 폐기물 관련된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관련된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 이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태형건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TSK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TSK 코퍼레이션은 과거부터 이렇게 몸집을 키워온 업체인데 보유하고 있는 매립장의 위치는 창원, 구미, 포항, 충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TSK 코퍼레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매립시장의 시장 과점률은
85%에서 90%로 이미 과점화가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립지 용량도 제한적이라서 단가가 급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익률이 80%가 가능한 구조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19년 말 기준 TSK 코퍼레이션의 영업이익률은 86%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폐기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매립 단가가 좀 상승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슈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 단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우려감은 없습니까? 네. 일단 오히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단가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의 과점화 때문입니다. 과거 폐기물 산업은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수익성과 이런 구조를 알아본 대규모 자본들이 산업에 유입돼서 M&A가 활성화된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립업체들의 시장 과정률이 85%에서 90%로 형성되었고 소각업체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독과점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업체들은 이 수치적으로만 볼 때는 이 추세가 지속될 여지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세한 업체가 사라지고 기술력이 있는 대형 업체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폐기물 업체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처리장을 건설하려면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데 동의를 많이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허가도 까다롭고 네. 결국 현재 상황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재활용률의 증가나 그리고 재활용품의 증가. 네. 근데 이 방법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그쵸.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쓰레기 수출은 두 번째로 쓰레기 수출의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폐기물이 너무 많고 또 그 기업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너무 비싸니까 몰래 이렇게 바닷가에 버리다가 걸려서 금지가 당한 이력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는 계속 불법 폐기물이랑 그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가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더욱더 좀 가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의 기업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 태양건설 자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따로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지금 태양건설이 건설 산업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매출 비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 산업 밸류에이션이 주로 녹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폐기물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 독과점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그 성장성이 있는 산업인데 네. 경쟁사 대비해도 할인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그 분할을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기업 분할을 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태양건설이 가지고 있던 건설 부문, 환경 부문, 방송 부문, 기타 부문을 분할해서 태양건설이 건설 부문을 가지고 네. TY홀딩스는 그 환경이나 그 방송, 기타 부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 부문은 다 TY홀딩스에 편입되고 그리고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태양건설이 그룹의 모든 순차익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분할 이후에 TSK 코퍼레이션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TSK 코퍼레이션이 좀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기업 가치가 또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건설 부문도 수익성이 많이 높게 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고 또 핵심인 환경 부문이 처리량이 제한돼서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위시해서 단가 인하 압력도 많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진행해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과점 지위에서 처리 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폐기물 처리 수요는 넘치고 처리 단가가 높아서 이익률도 높은데 쌉니다. 시장도 분명히 이거를 알고 있겠지만 타이밍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분할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이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분할 뒤에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태영건설을 이제 종목 소개를 해주신 거고 TSK 코퍼레이션이 이제 분할 상장이 되는데 TSK 코퍼레이션이 좀 상장이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이 더 높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태영건설은 아무래도 좀 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좀 있고 네. 그리고 TY홀딩스는 좀 주가가 크게 튈 수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태영건설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분할을 하니까 네. 네, 9월 22일 날 분할해가지고 신규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태영건설 많이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태영건설과 함께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도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폐기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 그리고 그 회사를 또 자회사로 갖고 있는 태영건설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